만약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금융, 통신 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사실 이런 대혼란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방어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문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정부기관이나 핵심 기업들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디지털 자산을 지켜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말 그대로 국가의 사이버 보안 작전 계획서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핵심 전력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 만약에 누군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시스템들을 노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계획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대한 요새를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무엇을 지킬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무작정 성벽부터 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게 모든 방어의 시작입니다. 모든 계획의 출발점은 바로 이 정보자산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자산은요, 단순히 컴퓨터나 서버 같은 장비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담긴 소프트웨어, 심지어는 종이로 된 계약서까지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이 바로 이 정보자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자산들을 지키는 세 가지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죠. 바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흔히 앞글자를 따서 CIA 트라이어드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기밀성은 허락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무결성은 데이터가 함부로 바뀌거나 손상되지 않게 지키는 것. 그리고 가용성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셋 중에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건 보안에 실패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자산 목록표의 예시인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부터 네트워크 스위치, 방화벽, 심지어 CCTV 카메라 하나하나까지 전부 목록으로 만들어서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보안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자인지 소유자와 관리자를 명확하게 지정해두는 거죠. 마치 우리 집 가보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지 그 보물 목록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요새의 성문과 성벽을 철저하게 통제해야겠죠. 누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들어와서는 뭘 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접근 관리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뭐니 해도 바로 암호입니다. 이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강력한 암호 규칙들은요, 사실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계정을 지키기 위해서도 당장 적용해야 할 필수 수칙들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 쓰고 길이는 길게, 이런 기본 원칙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방어벽의 첫 번째 벽돌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비밀번호 하나만으로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 인증 방식을 섞어 쓰는 다중인증, 이게 이제는 필수입니다. 내가 아는 것, 그러니까 비밀번호,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스마트폰이나 OTP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것, 바로 지문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정보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을 잘 조합해서 보안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고 있는 스마트폰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 로그인, 이게 바로 파이도라고 불리는 국제 표준 기술 덕분입니다.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인증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죠. 특히 요즘처럼 원격 근무가 많아지면서 VPN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VPN은요, 쉽게 말해 공용 인터넷망 위에 우리만 쓸 수 있는 비밀 통로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서만 우리 요새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SSO, 싱글 사인온, 이것도 많이들 쓰시죠? 한번 로그인하면 여러 서비스를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 안내서는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어요. SSO는 모든 문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아서 만약 이 키 하나가 도둑맞으면 요새의 모든 문이 그냥 한 번에 다 열려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요. 편리함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방어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성벽도 세우고 성문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면 이제는 감시탑에 올라가서 침입자가 없는지 계속 감시하고 실제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실제 공격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아주 골치 아픈 공격 중 하나가 바로 이 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수많은 가짜 방문객들을 한꺼번에 보내서 우리 요새로 들어오는 성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방문객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는 일종의 사이버 교통대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DDoS 공격도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전략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대역복 공격은 요새로 들어오는 길 자체를 데이터로 꽉 막아버리는 거고요. 둘째, 자원 소진 공격은 성문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려서 문을 지키는 경비병, 즉 서버나 방화벽을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웹 DB 부하 공격은 일단 성 안으로 들어와서 식당이나 창고 같은 특정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마비시키는 방식이죠. 이처럼 공격자들은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럼 이런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바로 이 4단계의 사이버 위기 경보를 발령합니다. 위협 수준에 따라서 관심 단계인 파란색부터 가장 위험한 심각 단계인 빨간색까지 대응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가면서 국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방어란 건 없겠죠? 아무리 철저히 대비해도 요새가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복구와 업무 연속성 계획입니다. 일종의 비상 탈출 계획이죠. 재해복구 계획을 세울 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RTO와 RPO인데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RTO, 즉 복구 목표 시간은 얼마나 빨리 시스템을 다시 켤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예를 들어 3시간 안에 복구한다 처럼요. 반면에 RPO, 복구 목표 시점은 어느 시점에 데이터로 돌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겁니다. 장애가 나기 바로 직전까지의 데이터를 살릴 건지 아니면 15분 정도의 데이터 손실은 감수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목표에 따라서 복구에 드는 비용과 기술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도 목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복구하기 위해 자주 저장해두는 건 백업이라고 하고요. 법적인 증거나 기록 보존을 위해서 오랫동안 데이터를 보관하는 건 아카이빙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의 생애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바로 안전한 폐기입니다. 특히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버릴 때는 디가우저라는 좀 특별한 장비를 사용합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영구적으로 지워버리는 기계입니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국가의 디지털 요새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높은 성벽 하나를 튼튼하게 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지 정확히 정하고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끊임없이 밖을 감시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여러 겹의 깊이 있는 전략인 셈이죠. 이 거대한 국가적 계획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청사진이 이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만의 청사진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국가의 디지털 요새처럼 저희 채널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튼튼한 방어벽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청사진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